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혹은 현상을 믿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종교적 숭배의 대상이나 영적 존재 혹은 우주 저 너머에 존재하는 지적 생명체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항상 보이는 것을 믿으려 고집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갈구하고 또 탐구하곤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외계 생명체의 존재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은 나 봤었다 하는 식의 목격담은 존재하면서도 그 증거가 불충분하다든지 증거로 제시된 자료가 명확하지 않다거나 혹은 조작된 내용이거나 하는 등 정황을 의심하게 하는 사건들과 더불어 내가 직접 보고 듣고 만져보지 못했기 때문일 텐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도저히 우리의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세계 곳곳에 존재하고 있는 외계인의 것으로 거론되는 증거들을 여러분은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UFO 형상의 비행 물체를 목격했던 사람 중 한 사람이자 이 영상의 제작자로서 세상에 존재하는 UFO의 6가지 존재 기록,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광활한 미지의 영역 우주. 저명한 과학 저술가인 아서 찰스 클라크는 우주와 지적 생명체의 가능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2가지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우주에서 혼자이거나 혹은 혼자가 아니거나 말이죠. 문제는 둘 다 똑같이 무섭습니다. 상당히 공감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신이 당신에게 지구에 혼자 남아있을 것과 범죄자와 함께 남아있을 것 중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선뜻 결정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은 이 광활한 우주에서 온전히 인간만 존재하는 것과 당신을 실험체로 혹은 우호적으로 여길지 모를 외계인과 공생한다는 보기가 있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실까요? 오늘은 우리 곁에 일어난 외계인 존재 증거로 여겨지는 6가지 사건에 대해 알아보고 이것이 어떠한 기록으로 존재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944년 11월 미 공군의 대원들은 자신들의 훈련 중 스모키 스토버라는 연재 만화에서 이름을 딴 푸 파이터즈라는 비행 물체를 실제로 목격했다는 알 수 없는 주장을 합니다. 푸 파이터즈는 만화 중 붉게 빛나는 형태의 비행선으로 지퍼를 내리는가 하면 하늘을 쉽게 회전하며 날아다닐 수 있는 일종의 불가사의한 항공기로 묘사되어 있는데요. 당시 이 원인 모를 비행 물체의 불빛을 가장 먼저 발견했던 것은 라인 계곡으로 비행하던 야간 전투기의 조종사였던 프레드 링월드 중이었습니다. 그는 8에서 10대의 항공기가 일렬로 늘어선 것을 목격했다고 당시 무전을 통해 상황을 보고하였는데요. 적의 항공기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링월드는 지상 레이더를 통해 이 미확인 비행 물체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당시 함께 비행 중이던 조종사 중 한 명이 전투 준비 태세로 항공기를 돌렸지만 이상하게도 조명을 밝히자마자 감쪽같이 비행 물체들이 사라졌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이 비행 물체의 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로부터 약 한 달 후인 1944년 12월 중순 링월드의 동료 조종사들은 합동훈련 중에 T자형의 포메이션으로 적색과 녹색의 불빛을 뿜어내는 비행체들을 또 한 번 목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역시 그들이 등장함과 동시에 사라져버렸고 이후로도 목격담은 계속해서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 사람들은 그 빛이 이상기상 현상의 결과였으며 새롭게 개발된 나치의 비행 물체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는가 하면 조종사들이 장기간의 전투로 인한 피로감으로 헛것을 보았거나 전쟁 스트레스로 인한 후유증을 앓았을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엔 해당 물체를 목격한 것이 개인이 아닌 다수의 사람이 동시에 보았다는 허점이 존재하고 있고 또한 이상한 것은 그들이 묘사했던 기체의 모습이 여지껏 세상 어디에서도 다시금 발견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대체 그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두 번째는 바로 직전 영상에서 다루었던 세티 프로젝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티는 Search for Extraterrestrial Intelligence, 즉 외계 지적 생명체 탐사의 약어인데요. 이는 지구 이외의 행성에 더 많은 생명체가 존재한다고 믿는 천문학자 칼 세이건과 질 타터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세티의 임무는 우주 생명체의 기원과 본질, 지능의 진화를 탐구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나사 및 국립과학재단 NSF에 협력하여 자원을 모으고 다른 행성에서 지적 생명체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인데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과거 세티 프로그램의 외계 전파 식별 과정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전파 메시지를 수신한 것을 공식적으로 공개한 바 있고 지구와 가장 가까운 항성계이자 생명체 거주 가능성이 제기되었던 프록시마 켄타우리로부터 또
또 하나의 정체불명 전파 메시지를 수신받기도 했습니다. 이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인위적인 형태의 전파라는 점에서 세상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했으며, 결론적으로 나사에서 이 프로젝트에 계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모르는 숨은 내막이 있지 않겠냐는 음모론들이 제시되기에는 충분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2007년 미 국방부는 2200만 달러를 투자하여 AATIP라는 비밀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당초 이 프로그램은 앞으로 40년까지 외국 선진 군용기의 위협을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내용을 공시했던 만큼 10년이 넘게 진행되도록 단순히 해외 군사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설립되었다고 세상에 알려져 왔는데요. 하지만 그 실상은 달랐습니다. AATIP의 지휘자였던 군사정보관리인 루이스 일리던더는 프로젝트에 참여한 지 10년이 지나던 해 펜타곤에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이내 AATIP의 숨은 내막의 세상에 폭로하게 되는데요. 당시 그는 UFO 목격을 연구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핵심이라고 말하며, 뒤에서 다룰 2004년 미군 전투기 조종사들이 캘리포니아에서 목격한 UFO의 진상과 미 해군 잠수함 승조원들이 탐지한 것으로 알려진 미확인 잠수체 USO의 존재에 대해 세상에 공개합니다. 뿐만 아니라 AATIP 연구 중 6개는 괴짜 백만장자인 로버트 비글로와 연관된 연구소의 용역일이었으며, 비글로 관련 연구소에선 웜홀을 열어 우주를 자유로이 오갈 수 있는 스타게이트에 대한 보고서 또한 제출했다는 폭로까지 하고 마는데요. 하지만 미군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음은 물론 언론 또한 비글로 관련 AATIP 연구를 쓰레기 과학으로 치부하고 있으며, 2004년의 UFO 목격 또한 미 공군이 비밀리에 시험 중이던 스텔스 드론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는 상황. 그럼에도 음모론자들 사이에선 외계인과 외계 비행 물체를 네바다주 사막 51구역에 숨겼다는 얘기로까지 확장되어 퍼지기 시작한 건데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디까지 믿으실 수 있으실까요? 적어도 한 분야의 책임자였던 저명한 과학자의 이야기에 대해서 말이죠. 하버드의 천문학과 교수이자 저명한 과학자로 이름을 알린 아빌 웨브는 하나의 황당한 가설을 공개합니다. 수소 얼음덩어리로 알려진 소행성 오umuamua 사실은 외계인 구조물에서 나온 우주의 파편이거나 소멸된 외계인의 우주선일 것이라고 말한 것인데요. 앤디 워홀은 말했죠. 일단 유명해져라. 그렇다면 사람들은 네가 똥을 싸도 격렬한 박수를 쳐줄 것이다. 모든 진리가 그러하듯 일반인이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제기한다면 그저 헛소리로 남지만, 영향력이 있는 이들의 이야기는 그저 가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상당히 그럴싸한 이야기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 이를 광고학에서는 바로 유명인 효과라고 하는데요. 우주 분야에서 영향력을 갖춘 웨브의 오umuamua 이론이 바로 그러했기에 대중이 크게 술렁였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웨브의 동료들은 그가 평생을 주장해온 진정한 과학적 조사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유감을 표하기까지 했는데요. 이 이야기의 정점은 확실히 사회적인 영향력을 갖춘 그가 왜 굳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항상 그렇듯 득이 될 게 없는 이야기를 굳이 할 필요는 없을 테니까요. 일단 똥을 싸라. 그럼 당신도 유명해질 것이다. 나사는 최근 외계 행성의 수가 수천 개에 이른다는 것을 발표했고, 점차 발전해 나갈 기술력으로 인해 식별되는 행성의 개체는 점차 증가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탐사되지 않은 무한한 행성 중 생존 여건이 갖추어진 행성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다는 의미겠죠. 실제로 지난 2018년 지구행성과학자 정 리 박사의 연구팀은 국제학술대회인 골드슈미트 컨퍼런스를 통해 물이 존재하는 외계 행성이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으며, 지구보다 2.5배 크면서도 물의 질량이 50%에 달하는 워터월드를 발견하기도 했고, 지구보다 큰 외계 행성 중 35%가 많은 물을 가지고 있다는 결론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생명체의 제1조건이 충족되었다는 것에서 그 의미가 있으며, 제한이 또 다른 생명체 조건의 가능성 여부도 고려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 끝을 알 수 없는 수의 행성들 가운데에서 지적 생명체가 우리밖에 존재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을 테니까요. (2004년 11월 14일) 데이빗 플라이버 사령관은 샌디에고에서 평생 잊을 수 없는 하나의 경험을 합니다. 당시 그는 자신이 접해온 그 어느 비행체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를 목격하게 된 것인데요.
프레이버는 히스토리 채널 비디오와의 인터뷰를 통해 말하길 우리는 신형 슈퍼원이 출시를 앞두고 방공 훈련 중에 있었다 라고 말하며 모든 것이 여느 날처럼 평화로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USS의 실제 훈련에 돌입한 그는 항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앞서가는 조종사들로부터 다급한 목소리의 무전을 전달받게 되는데요. 수면 바로 아래에 침몰한 비행기나 잠수함이 널브러져 있었고 그 위에는 하얗고 날개와 로터가 없는 비행선이 불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는 건데요. 당시 그는 저게 무엇인지에 대해 되묻는 질문을 남발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 비행 물체의 생김새를 틱택이라는 스탕에 비유하곤 했는데요. 니미츠로 돌아온 프레이버와 다른 조종사들은 그 당시 자신들이 보았던 것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지만 선뜻 결론을 내릴 수 없었고 이 신원불명의 비행체는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목격되게 됩니다. 심지어 이번에는 그 증거까지 확보해내게 되는데요. UFO를 찾기 위해 이륙한 또 다른 조종사는 이 틱택 모양의 비행선을 포착하는 데 성공해내고 이 영상은 당초 기밀로 보관되다가 유출되게 되면서 대중들에게 공개되게 됩니다. 참고로 이 영상이 지난 컨텐츠에서 보여드린 공식적으로 외계인의 존재를 인정하는 미 국방부가 2020년이 되어서야 공개한 영상으로서 그들은 약 6개월 뒤에 외계인에 대해 공식적인 발표를 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 정말 그럴 수도 있겠구나. 혹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또는 일단 똥을 싸야겠다 라는 결론이 나셨을 것 같은데요. 늘 그렇듯 내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못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있어 그저 흘려들을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변에는 생각보다 비이상적인 형태의 비행물체를 목격한 이들이 생각 이상으로 많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루팡의 오픈 톡방에서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목격담을 주장했는데요. 항상 그렇듯 모든 판단의 몫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결론, 일단 똥을 싸라. 그럼 유명해질 것이다. 이상으로 슬릴루팡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